누군가가 작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칭찬이 아닌 경계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칭찬은 분명 긍정적인 말인데 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늘이 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자랑이라는 말이 가진 미묘한 온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모든 말을 빛나게 만들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는 결국 말하는 이가 무엇을 품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그 빛을 조용히 간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신뢰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옳았음을, 내가 이뤄냈음을, 내가 남들과는 다름을 증명하고 싶은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을 꾹 누르고 삼킬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은 무게가 생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은 하면 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고 하지 않을수록 더 귀해집니다. 물론 모든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자랑, 희망이 되는 고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입 밖에 꺼내지 않아야 하는 5가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말보다 태도에 무게가 실리고 소문보다 침묵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조용히 간직할 때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평온함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사이가 좋다는 말, 자식이 속 썩이지 않는다는 말,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는 말. 이 모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자랑이 되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다투며 지내고 누군가는 병원 침대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듣는 사람에 따라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것이 행복의 증명이 아니라 타인의 결핍을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온함은 말이 아닌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얼굴, 다정한 말투,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짜 평온한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자랑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이 먼저 말하고 있음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그 말은 들리는 순간 부러움이 아니라 묘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재정의 안정입니다. 돈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삶의 여유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말로 전달되는 순간 자칫 교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엔 누군가의 풍요가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가 됩니다. 그 정도면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상대에게는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조용히 써야 품위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진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타인의 결핍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조차 이름 없이 전해질 때 진짜 품격이 완성됩니다. 부자가 자랑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운의 결과임을 압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어떤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음을 절실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이 아닌 감사로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그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자랑입니다. 가진 것을 뽐내기보다 그 가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안정을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 말은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 오래갑니다. 보여주지 않는 부가 더 신뢰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돈이 아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에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온함과 재정의 안정, 이 두 가지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간직해야 할 삶의 은혜입니다. 말할수록 가볍게 들리고 침묵할수록 깊게 느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더더욱 조심해야 할,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입에 올리는 자랑. 바로 자식의 성공입니다. 어떤 말보다 쉽게 뱉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식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냅니다. 우리 애는 어디 대학 갔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장학금도 받고 승진도 빠르게 했죠. 그 말들 속에는 분명한 기쁨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자랑이란 그림자도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랑, 그것은 자식의 성공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의 자부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자랑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의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칩니다. 누군가는 아픈 자식을 간호하며 삶을 버텨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무너지는 자식의 마음을 매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자식 자랑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됩니다. 그 아이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라는 말 뒤에 숨겨진 씁쓸함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말하는 순간 상대의 비교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말 자체가 가진 속성입니다. 또한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건 아이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그 성과를 들고 다니면 자식은 자신을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자식이 잘된 것은 그 아이의 노력이지 부모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부모는 자식이 잘 될수록 조용해집니다. 다 자기가 한 거지, 나는 그냥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부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 성적이 곧 자기 성적이다라고. 그러나 그 말은 곧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야기는 조용할수록 더 따뜻합니다. 우리 애는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굳이 성과를 말하지 않아도 그 진심이 전해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의 깊이는 의심받고 자식의 가능성은 부담이 되고 상대의 마음에는 흠집이 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자식, 그 자랑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자랑하지만 가장 쉽게 불신을 사는 이야기. 자기 인간관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통한다, 누구도 내 말을 듣는다. 이 자랑의 본질은 나의 영향력을 말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잘 압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사람 좋고 사교성 높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그 말에는 내 영향력과 내 위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의 넓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쌓은 능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누구와 안다고 해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신중하다는 증거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빌려 자기 무게를 올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빌린 것일 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랑은 곧 나와 너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도 연결돼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죠? 그 말은 관계의 자랑이 아니라 거리의 선언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말에 마음이 멀어집니다. 또 하나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위기 순간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관계는 위기 때 드러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누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누가 이름만 끌고 다니는 외로운 사람인지. 자랑이란 결국 마음속의 허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넓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걷는 사람의 태도, 관계 속의 평온함, 자연스러운 배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넓이는 조용히 드러날 때 가장 강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 자랑은 앞서 말한 모든 것보다 더 무겁고 더 조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에 대한 자랑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런 비양심적인 일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자신을 도덕적으로 증명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유독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5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입니다. 도덕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함이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함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럴수록 그 말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오히려 위선처럼 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말하고 싶을 때는 사실 그만큼의 불안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남을 위해 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남긴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은 어느 순간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은 곧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비교의 칼날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가장 쉽게 고립을 부릅니다. 도덕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 행동을 비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언제 나의 실수를 들춰낼지 모른다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 결과 도덕을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 주위엔 조용히 사람들의 발길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함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누군가를 돕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배려하고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함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강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자랑은 가장 깊이 숨겨야 할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는 그가 떠난 뒤에 남겨진 이야기들 속에서 조용히 증명됩니다. 그분은 참 그런 말 안 하고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가장 값지고도 진실된 칭찬입니다. 이제 5가지 모두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의 평온함, 재정의 안정, 자식의 성공, 인간관계의 넓이, 그리고 자신의 선함. 이 5가지는 모두 귀한 것이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오히려 조용히 간직할 때 그 사람의 무게가 말이 아닌 태도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왜 자랑을 할까요?
이미 가진 것을 다시 입으로 꺼내야만 만족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랑은 그 자체보다 그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의 반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감탄, 그 사람의 부러움, 그 사람의 놀라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 표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려 말하는 방식이 바로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이 잊히지는 않을까? 그 불안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내 삶이 단단하고 내가 내 삶을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밖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더 크게 터져나옵니다. 자랑은 그래서 외로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집단에서 희미해질 때 사람은 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은 누군가와의 연결을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랑이 관계를 끊어냅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다시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말에서 시작된 고립의 순환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과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겠다는 용기입니다.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나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자랑을 멈추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살아갑니다. 자식이 잘 되었어도,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도,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 어떤 것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몸의 여유와 관계의 깊이에서 말하지 않은 자랑이 묻어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존경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편안해집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는 내 불안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랑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드러낸 성취는 순간의 감탄은 불러올 수 있지만 그 감탄은 곧 식고 그 사람에겐 허세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자랑을 참는다는 건 단순히 말의 절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옮겨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단단함이 생깁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지고 자신의 삶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 없는 배려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집단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함이 신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괜히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믿음, 저 사람은 나를 재지 않고 대한다는 감정. 이것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힘입니다. 자랑을 참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참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 강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대화가 흐르고 그 결과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또한 자랑을 참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태도와 정직함에서 충분한 신뢰를 느낍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기회는 더 쉽게 갑니다.
그 침묵이 품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받기 아니라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안에 고유히 쌓이는 신뢰, 그 신뢰가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묵 속에 빛나는 사람. 말없이도 주변이 먼저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랑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을 멈추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누군가 내게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그 순간 무심코 흘러나옵니다. 예, 우리 아이 이번에 입사했어요. 아직도 건강하게 등산 다닙니다.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의 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랑의 끝은 항상 공허입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은 기대보다 작고 반응이 작을수록 우리는 속으로 실망합니다. 왜 이 정도 말해도 감탄을 안 하지? 이렇게 자랑은 감탄을 강요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랑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입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진짜 바라는 반응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자랑은 대개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처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혹시 이 말이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랑이 아닌 배려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대신 요즘 그 애가 참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이야기의 중심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옮겨갑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감을 얻지만 결과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교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냥 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 안에서만 조용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연습. 그 침묵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타인에게는 배려가 됩니다. 자랑을 멈춘다는 건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굳이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자랑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침묵이 앉고 그 침묵 속에 신뢰가 자랍니다. 말은 줄어들고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결심, 자랑을 참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기억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 순간은 화려했지만 금세 잊히고 때론 말실수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전해진 진심은 오래갑니다. 그 말 없음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눈빛에서 전해진 배려, 그 모든 것이 말보다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자랑이 줄어들고 증명이 줄어들고 오히려 들으려는 귀와 바라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말로 사는 인생에서 느낌으로 사는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순간은 많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살아온 사람은 표정에 묻어납니다. 그 얼굴엔 자랑이 아닌 이해와 관용이 남습니다. 세상은 결국 조용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입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 말보다 온기로 다가온 사람. 그런 사람은 은은하지만 강하고 그의 삶은 한 문장보다 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분은 참 조용했지만 곁에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랑에서는 안 되는 5가지. 가정의 평온함, 재정의 안정, 자식의 성공, 인간관계의 넓이, 그리고 자신의 선함. 이 5가지를 굳이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말은 줄어들지만 신뢰는 커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삶의 마지막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랑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욕구이지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깊이가 바로 소리 없는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